네, 오늘 시장 리뷰하는 시간인데, 짧게 빠르게 하죠. 오늘 일단은 거리소랑 코스닥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보합으로 다 마무리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3000포인트가 깨지거나 1000포인트가 밀리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깨지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각각 양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3일 연속 양 매수세였는데 순매수였지만 오늘은 양 순매도로 전환했고 기관은 차익 실현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서 부분적으로 무엇을 팔았고 무엇을 샀는지가 아마 확연하게 나올 것 같은데 매도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코스피도 일정 부분 약세로 돌아서서 빠졌고요.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잘 나갔습니다만 아무래도 어,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좀 실적이 굉장히 다 좋게 나와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 보니까 미국 다우와 나스닥 다 좋게 나갔는데 오늘 그 흐름을 국내 증시는 녹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은 뭐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000억 원, 그 다음에 기관이 128억 원 매도, 양매도로 전환을 해서 개인이 다 받아주는 형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수도 뭐 아무래도 약보합이다 보니까 매도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500개의 종목이 조금 하락했고 반대로 336개 정도만 상승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침에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 대부분 다 토해냈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해외 증시에서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게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이번 주와 강조했던 게 항상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중국에 대한 리스크였는데 어, 달러 채권이라든지 일부 이자 지급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많이 빠지는 모습, 이후에는 올라왔다가 다시 보합 수준으로 조금 약세로 조금 돌아섰던 모습이 보였고 홍콩 항생 지수는 강하게 반등을 했죠.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미국 헝다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일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어, 강한 흐름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헝다 채권 이슈라든지 다른 부동산 관련 회사들 대한 만기 채권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을 해소한 게 눈에 띄게 보였던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는 상당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시즌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런 부분을 잘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좋았지만 문제는 한국에 그거를 녹이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가 이 부분이 오늘 일단 또 올랐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82에서 85달러 사이에서가 맥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이상 90달러까지 보는 사람들도 대다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가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공급에 대한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안전자산 수준에 포함되어 있는 달러와 그 다음에 엔화. 근데 엔화는 어쨌든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는 확실히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역시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가 완전히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락세로 좀 진정하는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엔화도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위안화도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띄다가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에서는 아무래도 구리라든지 아연, 납
니켈 등등 알루미늄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과 또 천연가스 관련된 것들 강세, 난방료라든지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이슈에 있어서 원자재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봐야 된다. 즉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기관에서는 순매수 상위는 네이버나 IT 쪽 관련된 거, 크래프톤, 게임 서비스, 그리고 2차전지와 엔터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라든지 2차전지 섹터, 자동차 쪽, 그다음에 화장품도 최근에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유통이라든지 화장품 역시 생활건강 이런 쪽에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워낙 고점을 찍고 이후에 조금 내려오면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빠지고 있고 또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랑 하이닉스 희한하게도 오늘 SK 3대 관련된 회사들이 다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여전히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포스코 케미칼도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SK텔레콤 또 최근에 이제 내일 있으면 이제 나로 우주선 발사체가 발사됩니다. 100% 한국 기술로 만드는 발사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리스크 차원에서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 차원 대응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논란이 있는 셀트리온도 상당히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철 쪽, 철강 쪽 관련된 것들, 조선 이런 쪽으로 조금은 물려있고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 조정이 조금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정도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반도체 하이닉스를 샀고 위에 보시면 아까 포스코가 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포스코랑 삼성전기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양매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한항공도 아마 포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K텔레콤 뭐 이 정도 오늘 이현제약은 상한가를 쳤는데 이유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쪽까지는 체크를 안 해서 어쨌든 이현제약 오늘 상한가가 인데 여기에 대한 차입금 대신 차트는 바텀에서 딱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부담스러운 부분이 느낄 수 있어서 매도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매수 상이었던 크래프톤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도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 쪽도 팔고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 현대차도 역시 코스피 상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 LG화학, 이노베이션도 같이 들어가 있고 자동차 쪽인 기아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건 자동차 반도체 탑2들 현대차, 기아, 삼성 그다음에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IT 쪽은 상당히 좀 사주는 게 없어요. 반대로 기관은 IT나 게임 쪽을 사줬는데 오늘 그렇게 좀 약간은 다른 모습이 보이죠. 또 특히 여기 셀트리온도 기관에서는 매도를 던졌지만은 외국인은 순매수 상위권에 포진했다는 점 참 눈에 띄는 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수급을 보면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종목별 대응이 어느 정도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시장별로 여기 내용은 나중에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뭐 엔터주들이 상당히 강했죠. GIP 오늘 GIP도 12%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간만에 좀 다시 힘을 내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이고 위지 스튜디오 또 컴투스도 뭐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IP 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엔터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죠. 한 6개 정도. 그리고 의료기기 오스템 임플란트도 최근에 다시 저점에서 반등으로 그러니까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마 리서치도 이 두 개는 리오프닝에 대한 해당되는 의류 쪽이라고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치료받지 못했던 피부과나 치과 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소재랑 친환경 섹터 관련된 동질세 맥힘과 또 게임주들 일부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들 리서치도 같이 파마 리서치와 휴재가 함께 피부과 필러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치료 그런 것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거는 위메이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은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고 첨보도 그렇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뉴도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여전히 세트리온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2차전지 섹터인 동화기업 전액 IPO 관련된 공모주 투자 관련된 엔캠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티드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티드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리서치 센터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와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 반도체 섹터 관련된 것들 소재 빠지고 있고, 모두 투어도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인텔리아 테크도 위성 관련된 것들, 서진 시스템은 5G 관련된 이런 쪽으로 해서 네페스 아크 반도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은 차익 실현. 이임텍도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양매수로 JYP, 스튜디오 드래곤 기관과 같이 동시 산 위직 스튜디오, 에코프로 BM은 아닌데 에코프로 BM이 있네요, 상위권에. 그리고 엔터는 CJ ENM, SM 오늘 엔터준 다 쓸어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그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엔터가 상당히 많죠. 6개 정도,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섹터, 에코프로 PM, 첨보, 또 이런 부분들 올라왔고, 나머지는 이제 뭐 서비스나 이런 쪽, 아난티, 대북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보안 섹터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니아도 의료 장비 제약 쪽이랑 포함이 되죠.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IP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매수를 한 모습이 상당히 눈에 컨셉이 잘 보이죠. 그리고 반대로 LNF, HLB, 위메이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조정, 대주전자재료, 오스템 인플라트도 마찬가지로 조정,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게임즈는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매도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펄어비스도 급격하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제약 쪽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세트리온과 HLB 생명과학, 네오 이뮤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있고, 휴재도 그렇고, YG엔터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이 보였고,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고,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면은 기관과 어느 정도 겹치는 모습이 있고, 어떠한 컨셉으로 매수를 했는지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외에 좀 물량이,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부분에서 개선이 되거나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 그 중에서 업종이 뭐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왔던 게 약간은 받쳐주는 형국에서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
내일과 모레 그리고 다음 주도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고 박스권을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위험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 숨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는,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박스권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못하겠지만 과거에 박스권의 장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은 흔하게도 잘 익숙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생각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있게 올라왔지만 이후에 조정, 하락, 상승, 조정, 하락, 상승,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11월이나 12월쯤이면 이제 10억 원 대주주 관련된 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또 물량이 개인 쪽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정이나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반대 매매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고려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박스권에서의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코스피 먼저 보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했고, 기간은 듬성듬성합니다. 매도, 매수, 매도. 특히 눈에 띄는 건 연기금이 좀 물량을 내놓고 있죠. 저 정도로 빠졌으면 오히려 좀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거는 적은데 매도하는 건 좀 많단 말이죠. 이런 거는 조금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약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생각해 보시면 금투가 좀 많이 사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금투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이죠. 약간은 조정하거나 지켜보겠다. 박스권에 대한, 박스권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합으로 들어가면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해서 투자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어제 지났고 오늘은 좀 그거를 다 토해내진 않았지만 3% 내리면서 조금 약간은 1000포인트 턱걸이를 하고 있죠. 오늘 개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4일 연속 매도, 외국인도 4일 연속 매도인데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15일 때 나왔던 물량이 오늘 또 거의 비슷한 물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개인이 다 많이 받아내줘서 버텼던 것 같고, 금투도 투신이라든지 사주면서 버티는 모습으로 갔던 것 같아요. 1000포인트를 깨지지 않고. 눈에 띄는 거는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많이 내놓는데 연기금이 여기서는 코스닥에서는 엄청나게 사주고 있고,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대로 기타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쪽에 지금 기타금융이라든지 투신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기금이라든지 물량을 좀 많이 사주면은 주가가 1000포인트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될 텐데, 오늘은 생각보다 못 해줬고, 결국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켜봐야지 이 물량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일단은 예탁금은 18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아니고 66조로 빠졌죠. 그리고 미수금도 계속 내려앉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대신 신용융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용융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에서는 은행이 오늘 강세였고, 종이목재 서비스, 그다음에 의약품, 코스피 기준입니다. 음식료, 의료정밀, 증권, 금융업, 화학, 뭐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철강 쪽, 이쪽에 대한 철강석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던지는 물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아까 전에 매수
매도해서 보시면은 나왔겠지만 포스코와 포스코 양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제약이 좀 약했고, 제약이 약했죠. 그리고 종이목재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저기서 종이목재 이런 부분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전기전자 쪽에서 오늘 강하지는 못했어요. 저번에도 약세일 때 보시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오락문화나 방송 컨텐츠 이쪽으로 좀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는 조금은 약세였고, 아무래도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좀 약했지만 방송 서비스나 오락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강했다. 특히 뭐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는 코스피니까 SM, YG, JYP 그리고 큐브 엔터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 업종들 제외하면은 전부 다 하락이었고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종목도 그만큼 한 700개 정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은 좀 이제 리스크가 슬슬 어느 정도 드러나고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유가, 에너지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된 구리나 아연, 알루미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업데이트 해보시고, 내일 또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에서도 실적 발표합니다. 3분기 실적. 우리나라도 3분기 실적 발표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서 미국 증시도 보고 또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시장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